일단은 문제입니다. 생명의 특성을 정리하기 위한 표이다. 생물의 특성입니다. 세포, 물질 대사,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항상성, 몸 안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발생과 생장이 일어난다. 생식과 유전이 일어나고 적응 진화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생물의 특성입니다. 박테리오파지가 가지고 있는 생물의 특성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테리오파지니까 DNA 바이러스, DNA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숙주세포 내에서는 물질 대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증식되고 유전 물질의 유전,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돌연변이 진화, 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다인의 핀칫에 보겠습니다. 다인은 새를 연구를 했는데 새를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핀칫새가 같은 종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고 결국 모두 핀칫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혼자 할 수 없고 다른 학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세포설입니다. 훅이 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슐라에 대한 슈반이 관찰을 한 결과 생물은 세포가 기본 단위이다 라는 세포설을 얘기했습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ABCO 혈액형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은 생물의 특성 중에서 유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하루 동안의 체온 변화인데 체온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식물과 광원 사이의 거리, 조작 변인이고요. 다른 말로는 빛의 세기가 달라지니까 같로 바꾸어서 써도 됩니다. 식물의 광합성량을 보는 것이니까 종속 변인이고요. 이 실험에서는 기포의 발생량을 볼 텐데 그 기포가 산소일 거니까 산소의 양으로 바꿔 써도 됩니다. 조작 변인은 빛의 세기나 식물과 광원과의 거리로 하시면 되고 통제 변인은 수조가 있는 것으로 봐서 온도 통제하려고 했고 탄산수소 나트륨이 있는 것으로 보아 CO2 농도를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물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가나다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역적 탐구 중에서 문제 인식에 해당하는 것이 가이고요.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한 과정, 다라 과정에 해당합니다. 위의 내용 중에서 자료 분석, 해석, 결론 도출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험의 결과를 보면 자주색을 나타낸 거 A는 CO2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B는 노란색이니까 CO2 양이 늘어났고 C, D에서는 공기와 같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보니까 A에서는 식물이 있습니다. 즉 광합성이 일어나서 CO2가 줄었고요. B에서는 동물이 있습니다. 호흡이 일어나서 CO2가 늘어났고 C에서는 광합성과 호흡이 같이 일어나서 CO2의 양이 그대로입니다. D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식물과 동물 모두 물질 대사를 하였다가 답이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식물의 잎에 노란 반점이 나타났다. 반점 부분을 세균 여과기. 이 문제에 적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세균도 걸러낼 수 있는 것이 세균 여과기이다. 즉 세균 여과기는
세균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균보다 작은 바이러스는 통과가 가능합니다. 필터를 통과한 물과 통과하지 못한 물, 필터 통과한 물을 A, B라고 나누어서 써보겠습니다. 깔때기 모양의 필터, 세균 여과기를 끼우고 요 위쪽에는 통과하지 못한 물이 있을 것이고 아래쪽에는 통과를 한 물이 있을 텐데 A 용액이든 B 용액이든 묻혔더니 반점이 나타났다 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A에도 있고 걸러진 B에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 번 희석을 해도 여전히 노란 반점이 나타났다는 소리는 그만큼 바이러스의 양이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반점은 바이러스, 실험을 하고 있으니 연역적이고요. 위쪽에서 가설 설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양이 많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화성의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실제로 한 실험이고요. 방사선 기체인 14CO2와 14C를 넣습니다. 빛을 비추어 줍니다. 이산화탄소를 넣고 빛을 비춘다. 1, 2에서 광합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방사선 기체를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화성 토양을 가열을 해서 방사능 계측기의 변화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1, 2를 보았을 때 광합성을 살펴보는 거니까 생물의 특징 중에서 물질 대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1, 2, 3, 4, 5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은 14CO2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는 2번까지가 있었지요. 2는 빛을 비추는 거였는데 빛을 비추게 되면 만들어지는 것은 14C6H12O6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산소가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은 1, 2 과정에서 광합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3번입니다. 남아있는 방사선 기체를 제거합니다. 이유는 처음에 넣은 방사선 기체가 100개라면 그 중에서 100개 중에서 60개는 포도당을 만드는 데 썼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40개는 공기 중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근데 있게 되면 나중에 이 남아있는 40개 때문에 마지막 5번 과정에서 방사능 계측기로 CO2를 잴 때 방사능이 있다라고 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제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4번 화성 토양을 가열한다. 화성 토양에는 만들어진 포도당이 딱 보면은 고분자 물질 무겁겠지요. 따라서 만들어진 이 포도당을 태웁니다. 가열을 하게 되면 14CO2와 그름 같은 그리고 물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14CO2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고 이것을 계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3번 과정에서 남아있는 40개의 CO2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새로 만들어진 화성 토양을 가열해서 만들어진 14CO2와 구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에 방사능이 계측된다면 14CO2가 만들어지고 그 전에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는 소리니까 물질 대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봤을 때 물질 대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화성 실험에서요. 11번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쓸게요. 오존 피부암입니다. 가설을 쓰세요. 오존층의 두께가 달라지면 피부암의 발생 빈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것이 가설입니다. 탐구 설계 방법 오존의 층의 두께를 다양하게 여러 개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실험 동물을 토끼면 토끼 그런 애들을 또 똑같이 생긴 애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실험 동물에게서 피부암 발생 빈도를 살펴보는 실험 설계하면 됩니다.
조작변인 오존층의 두께이고요. 종속변인 피부암의 발생 빈도, 통제변이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인데 실제로 이 실험은 하면 좀 그렇겠죠. 생물을 이용하는 거니까. 일단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생명과학자와 물리학자들은 사람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유전되는 어떤 질병의 유전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생명과학자 중에서도 유전을 연구하는 유전학자가 있고요. 유전자를 조작을 하는 분자생물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자가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구조를 밝혀내는 것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화학자도 필요합니다. 물질 만드는 부분, 약을 만드는 부분 들어갈 거니까 생화학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니까 의학도 필요하고 정말 많은 기계들이 쓰입니다. 공학자도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 상황을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